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유럽은 FOMC 회의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마감을 했지만 약세로 거래를 마쳤고요. 미국 증시도 결국에는 낙폭을 더 키우게 되면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종가를 보시게 되면 딱 봐도 FOMC가 매파로 나왔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무려 3.3%나 하락하면서 11,000선을 회복한 게 엊그제 같은데 다시 만대로 내려와 버린 상황입니다. S&P 500 지수도 이 나스닥 기술주들의 흐름 종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2.5% 밀렸고요. 그나마 다우 지수가 1.5%대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 지표, 세 번째 실적이 되겠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이 전체적인 금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FOMC 성명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차트를 보게 되면은 3대 지수 모두 잠깐 올라갑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1% 가깝게 좀 올라가게 되면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도 4%대에서 3%대로 안정화되는 모습, 거기에다가 달러 역시 강달러에서 약달러로 전환되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마이크를 잡은 이후부터는 분위기가 반전을 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여러 가지 발언들이 있었지만 그중에 핵심 발언들만 보면 다음 또는 그 다음 회의 때 인상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여기까지는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최종 금리가 이전보다 높을 수 있다. 그리고 금리 인상 중단에 대한 얘기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런 것이 부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현재 연준 위원들이 최종 금리로 보고 있는 것이 최고 4.6%까지 올리는 정도가 되겠는데요. 이번 발언을 통해서 4.6 그 이상으로 그러니까 5%가 넘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했고요. 이번 파월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시장의 예상 대비 매파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지수를 전체 다 장 후반에 더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이제 FOMC에서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급하게 올려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줬던 경제 지표들도 나왔었는데요. 10월 민간 부분 고용 자체가 전월 대비 23만 명 이상 또 늘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고용이 꺾이지 않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여기에다가 10월 임금 상승률 역시 7.7%, 전월 대비 0.1% 아주 약간 하락을 했지만 전체적인 평가에서는 여전히 높다라는 내용 속에서 경제 지표는 안타깝게도 계속 견조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분기 실적 발표는 뒤섞이면서 나왔었는데요. 우선 에어비앤비, 숙박과 관련된 업체입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실적 발표가 나왔지만 전망이 안 좋게 나오면서 두 자릿대 급락을 했고요. CVS 헬스는 분기 매출과 순이익의 예상치를 웃돌았고 거기에다가 연간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이날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실적이 잘 나와도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실적에도 제한적인 상승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마지막으로 KFC를 포함하고 있는 얌브랜즈입니다. 조정 주당 순이익의 예상치를 하회했고 그리고 분기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되면서 혼조 흐름을 보인 가운데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자, 어제 0.4% 살짝 밀렸다가 간밤에는 2.5% 평균치가 크게 내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 섹터가 전부 다 하락을 했고요. 그런 가운데 가장 강하게 밀렸던 게 경기 소비재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서도 테슬라를 포함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이 유독 많이 밀리면서 이렇게 평균 3.7% 하락을 했고요. 그 위에 IT가 3.4% 밀렸었는데요. 테슬라가 밀린 거를 보면 아시다시피 IT 성장주 중심으로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날 IT 내부적으로는 반도체도 하락을 했는데 반도체보다 더 컸던 게 IT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큰 폭으로 내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부동산과 관련해서도 아무래도 금리 인상을 하다 보면 대출 이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또 얼어붙어 있던 주택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부동산 섹터 역시 2.6%로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시장에서는 오른 종목이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몇몇 섹터에서 한두 종목만 올라가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빨간색 불이 더 밝게, 그러니까 더 진하게
표시된 것은 더 많이 밀린 건데요. 위쪽에 다 포진되어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이 3.7%, 구글 3.7%, 메타 플랫폼스 4.8%, 아마존 4.8%입니다. 이제 그야말로 이 매파 연준 때문에 성장주들이 완전히 직격탄을 맞는 그런 흐름을 이날 보여줬고요. 이날 특히 더 보셔야 될 것은 자동차 쪽에서 테슬라입니다. 이제 추가적인 악재가 있으면 투자 심리도 안 좋았었는데 더 밀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제 5.6% 밀렸습니다. 예, 증권사 번스타인 쪽에서는 현재 테슬라의 가격 자체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는 그런 상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전기차와 관련해서 업계의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 문제를 테슬라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완전 자율주행과 관련된 소프트웨어 역시 아직까지는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내용에 따라서 이날 크게 밀렸습니다. 테슬라가 밀리다 보니까 전기차 측면에서 GM과 포드도 같이 밀리는 흐름이었었고요. 약간 재미있었던 것은 중국의 전기차 쪽에서는 최근에 자체적으로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했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로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샤오펑 모터스가 2.9%, 리오터 12% 반등을 줬습니다. 자, 이날 시장에서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금융주 쪽에 좀 체크해 보게 되면요.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는 것은 뭐 침체에 대한 부담도 있지만 은행주 입장에서는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금리 인상 쪽으로 좀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다른 종목들이 많이 밀린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습니다. 이날 CT은행이 1.4%로 가장 많이 밀린 거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1% 안쪽으로 전체적으로 약세 정도의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하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것은 은행주보다는 그 위쪽에 있는 결제주들입니다. 마스터카드, 비자카드, 이런 신용카드 회사들이 4%, 3%, 그리고 페이팔, 이렇게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이런 회사들도 4.4% 밀리게 되면서 이런 소비 위축에 대한 부담감도 시장에 나와줬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시장이 밀렸을 때 어느 정도 선방을 해줬었던 헬스케어, 이날은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그나마 조금 버티는 모습이었지만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라든지 이런 코로나 의료기기 쪽에서는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밑에 있는 서머피셔 그리고 다나허 모두 다 5%대의 급락 흐름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그나마 실적이 가장 좋았었던 게 CVS 헬스였습니다. 관련해서 호실적도 냈고 전망도 긍정적으로 내면서 2.3%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선방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하나 더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금리 인상으로 침체 때문에 소비재들이 전반적으로 다 박살이 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었고요. 산업재 쪽에서도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 밀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보잉, 비행기 회사 한 회사만 이렇게 올라갔었는데요. 개별적인 이슈였습니다. 사축에서 매출의 주포를 담당하고 있는 보잉 737 맥스 모델이 점점 인도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홀로 상승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특징주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스트리밍 관련된 종목 중에서 파라마운트 보겠습니다. 실적이 부진하게 나오게 되면서 결국 이렇게 두 자릿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파라마운트가 매출이 69억 2천만 달러, 주당 순이익 0.39달러,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하회해버린 안 좋은 실적을 냈습니다. 지금 실적이 이렇게 안 좋았던 배경은 벌어들인 것보다 마케팅 비용으로 나간 게 더 많았었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을 내버렸던 거고요. 그나마 좋았던 거는 이 파라마운트와 관련된 유료 가입자 서비스, 이쪽의 가입자 수가 460만 명으로 시장의 예상치를 100만 명 이상 좀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투자 심리도 안 좋았고 성장주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안 좋았죠. 그런 가운데 실적적으로 조금 더 포인트를 맞추면서 이날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특징주는 화장품, 이 갈색병으로 유명한 에스티 로더가 되겠습니다. 지금 중국 쪽에 대한 코로나 봉쇄 움직임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쪽에 대한 매출이 안 좋게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이 부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장 3분기 실적 자체는 잘 나왔는데 이게 악재로 다 묻혀버리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역시 소비재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성장주처럼 안 좋았다라는 것을 그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거의 연저점 수준까지 밀려 내려가 버렸고요. 7.8% 하락한 190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에서는 장중 내내 FOMC 얘기는 안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는데요. 지금 미국의 지표 자체가 견조하게 나오게 되면서 FOMC가 열리진 않았지만 FOMC 내용이 매파적이겠구나라는 쪽으로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면서 밀려 내려갔던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날 유로존과 관련된 경제 지표는 살짝 부진하게 되면서 속도 조절을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할 수도 있겠다라는 내용으로 자체적으로 제한적인 하락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날 독일과 영국이 0.6% 정도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프랑스가 가장 많이 밀렸습니다. 0.8%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도록 하죠. 결국에는 국제 유가가 90달러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은 악재가 됐지만 결국에 원유 재고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호재로서 작용을 했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좀 좋은 쪽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1.8% 올라갔고요. 구리 가격은 이렇게 유가가 강세를 띠면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연준에서 계속해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에 따라서 약간의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이날 연준 이 금리 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변동성을 좀 많이 보였었는데요. 연준 쪽에서 금리는 올리겠지만 시장의 상황을 봐가면서 올리겠다라는 초장 이런 멘트 때문에 초반에는 내려갔다가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발언을 하니까 다시 올라가면서 결국에서 4.0%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날 FOMC라는 중요한 이벤트를 미국 시장은 소화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예상보다 더욱 매파적인 입장을 보인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이후 실망 매물이 쏟아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1.5에서 3.4%대의 급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연준이 11월 FOMC 정례 회의에서 금리를 예상대로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하고 향후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을 밝힌 뒤 3대 지수가 모두 일제히 반등하기도 했지만 이어진 기자회견을 통해 파월 의장이 최종 금리 수준은 지난번 예상했던 것보다 높아질 것이라면서 내년도에 금리가 5% 육박하거나 이것을 넘을 수 있다고 실시하면서 이후 일제히 하락 반전됐는데요. 그는 금리 인상 중단 고려는 시기상조이며 아직 갈 길이 멀다면서 긴축 통화정책 기조의 유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증시에 금리 부담을 되살렸다는 분석입니다. 이후 장초반 하락했던 10년물 채권 금리가 4.06% 수준으로 반등했고 금리에 민감한 성장 업종과 특히 대형 IT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애플,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일제히 3% 후반의 하락세를 기록했으며 메타와 테슬라는 각각 4.9%, 5.6% 급락하면서 시장 전반에 부담을 가했습니다. 한편 개장 전 발표된 고용지표가 예상을 상회한 점이 또 다른 악재로 반영됐습니다. 고용 관련 업체 ADP사에 따르면 지난 10월 미국 내 민간 부분 고용이 23만 9천 건이 증가해 예상치였던 19만 5천 건을 크게 상회했고 임금은 8%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크게 높아졌습니다. 산업별로는 레저와 접대 분야에서 21만 개가 증가했으며 무역, 운송, 유틸리티 분야는 8만 4천 개, 지난달 일자리 증가분 중 24만 7천 개는 서비스 업종에서 나왔던 반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는 약 2만 개가 감소한 것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주목할 것은 임금 상승 속도였습니다. 지난달 민간 부분의 임금은 1년 전보다 7.7% 상승했으며 일자리가 가장 많이 늘어난 레저와 접대의 경우 11.2%가 급등하면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두드러진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에너지 가격이 다소 하락했지만 인플레이션이 고착화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한편 이에 따라 오는 4일에 발표되는 노동부의 10월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 이목이 집중되는 가운데 시장은 비농업 신규 고용을 포함한 보고서 결과에 따라 연준의 향후 긴축 정도를 다시 가늠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20만 5천 건의 고용 증가와 3.5%의 실업률입니다. 미국 연방대출금융기관인 페니메이는 내년 미국의 집값이 하락하고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페니메이는 내년 집값이 1.5%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초 평균 4.4% 상승할 것이라던
그들의 전망치를 대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페니매식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노동시장의 비교적 제한적인 침체를 일부 고려한다면 경기 침체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완만한 경기 침체 이후에는 통화정책이 완화되고 경제도 상승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역사적으로 금리와 환율 상승기에는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금리가 오르는 속도를 볼 때 향후 몇 분기에 걸쳐 금융위기가 발생할 위험이 커지고 있으며 예상보다 더 깊거나 긴 경기 위축세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최근 연준 주요 당국자들의 발언을 토대로 본다면 노동시장의 이완과 인플레이션의 둔화에 대한 분명한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연준이 통화의 긴축 속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FOMC 회의 결과 때문에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실적이라든지 전망이 괜찮은 회사들은 반대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CVS 헬스였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예상을 상회한 3, 4분기 실적 발표로 미국 최대 약국 업체 CVS 헬스의 주가는 오늘 시장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2.3%가 상승한 $96 80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CVS 헬스는 주당 순이익 $2 9센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0%가 증가한 $811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으며 시장 전문가들은 주당 순이익 $1 99센트, 매출은 $767억 5천만 달러를 예상했었으며 CBS 측은 지난 8월에 발표했던 주당 순이익 가이던스 $8 40에서 $8 60센트 선을 $8 55에서 $8 65센트 선으로 상향 제시했으며 이와 함께 미국 내 제약사와 약품 유통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전국적인 집단 소송으로 번졌던 아편 유사제 유통과 관련해 CBS에 청구된 소송에 대해 향후 10년간 $50억 달러를 보상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 불확실성을 제기한 점이 오늘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전미 공급관리자협회 ISM의 10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55.5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상무부의 9월 공장 주문, S&P 글로벌의 10월 서비스업 PMI가 발표되고 엠젠, 코인베이스 글로벌, 코노코필립스, 카바나, 도어대시, 켈로그, 스카이웍스, 페이팔, 모더나, 파파존스, 드롭박스, 커밍스 잉크, 시그나, 어메리소스바겐, 크록스, 트윌로우, 블록잉크, 그리고 스타벅스가 지난 3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